남해의 작은 어촌.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 소금기 가득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60대의 박분이는 이곳에서 혼자 손녀를 키우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들 민수가 외국에서 일하며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그저 외국 며느리면 뭐 어때 하고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새로운 며느리 리사가 한국으로 들어오며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리사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간호사로 민수와의 결혼 후 한국에 정착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분이는 그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리사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리사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켰다. 리사가 부엌에 들어서면 그곳은 항상 낯선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분이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면 그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된장찌개는 못 끓이냐? 라는 불만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리사는 미소로 넘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였다. 매일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루는 리사가 조심스레 분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저희 병원 근처로 옮기면 출퇴근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분이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럼 나 혼자 두겠다는 거냐? 네가 손녀를 얼마나 잘 아는데. 분이는 그 순간 리사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고 느꼈고 그날 저녁 식탁은 말없이 끝났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아들 민수는 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리사 친정에 다녀오면 어때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의료 봉사 간다니까 같이 가요. 처음엔 분이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손녀가 할머니, 엄마 나라 보고 싶어라 하자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분이는 리사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땅에서의 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리사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분이의 일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부엌은 이제 리사의 손길이 닿은 공간이 되었고 그곳의 풍경은 다양한 향신료와 이국적인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분이는 처음에는 리사가 만든 음식의 맛에 호기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신료의 냄새는 그녀에게 불쾌감을 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된장찌개는 못 끓이냐? 분이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은 리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인도네시아 요리를 해드릴게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서운함은 감출 수 없었다. 매일 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리사는 집에 돌아오면 분이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너는 왜 항상 부엌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냐?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못하냐? 라는 말은 리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러나 분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이 자꾸만 싫어졌다. 하루는 리사가 힘들게 만든 인도네시아식 쌀국수가 식탁에 올려졌다. 분이는 그릇을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식사 중 손녀가 리사에게 엄마, 이 음식 맛있어 라고 칭찬하자 분이는 속으로 더욱 화가 났다.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맛있다고 할 수 있지? 분이는 불만을 느꼈지만 손녀의 순수한 반응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다.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고 서로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여갔다. 리사는 주말마다 분이를 위해 한국 요리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레시피를 찾아보고 한국어로 된 요리 영상을 보며 연습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리사는 자신 있게 한국식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한 요리를 해봤어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분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리사를 바라보았다. 과연 잘 만들었겠지? 라는 마음이 커졌다. 식탁에 올려진 된장찌개는 리사가 만든 것 치고는 꽤 괜찮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리사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이게 진짜 된장찌개야? 분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보았다. 그 순간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럭저럭 먹을만 하네. 라고 짧게 대답하며 리사의 노력에 대한 칭찬은 하지 않았다. 리사는 그 말에 실망했지만 다시금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녀는 분이의 마음을 얻고 싶었고 그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분이의 차가운 반응은 리사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 갈등은 계속되었다. 부엌의 전쟁은 그렇게 계속되었고 분이와 리사 사이의 간극은 더욱 깊어만 갔다.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할지 그 해답은 아직 그들 앞에 놓여 있지 않았다. 하루는 리사가 조심스럽게 분가에 대해 꺼냈다. 그녀는 분이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신에게도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어머니, 저희 병원 근처로 옮기면 출퇴근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좀 더 넓으면 좋겠어요. 리사의 제안은 그녀가 원하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분이는 그 제안이 자신을 홀로 남겨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분이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그럼 나 혼자 두겠다는 거냐? 네가 손녀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가 섞인 감정이 드러났다. 리사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이의 반응은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그날 저녁 식탁은 말없이 끝났다. 리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느꼈고 분이는 더욱 더 차가운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 식사가 끝난 후 리사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다. 한국어는 여전히 서투르고 문화의 차이는 그녀에게 큰 장벽으로 다가왔다. 분이는 식탁에 앉아 리사의 제안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 내가 왜 그녀를 이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리사가 외국에서 온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느끼기 싫었다. 그리고 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한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 민수가 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리사 친정에 다녀오면 어때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의료 봉사 간다니까 같이 가요. 민수의 제안은 분이에게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손녀가 할머니, 엄마 나라 보고 싶어라고 말하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날 밤 분이는 손녀의 말을 떠올리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내가 괜히 리사와 함께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과 싸우며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결심했다. 리사와의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찾고 싶었고 손녀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그녀는 리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인도네시아에 가는 길은 분이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리사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분이는 리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땅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갈등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결심한 분이는 그 소식을 손녀에게 전했다. 손녀는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 엄마 나라에 가는 거예요. 라며 뛰어다녔다. 그 모습에 분이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리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다. 며칠 후 리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 뜨거운 공기와 낯선 언어가 그녀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리사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분이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특히 리사의 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며 리사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마음이죠라고 말했다. 그 말에 분이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리사가 단순한 외국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되려는 노력과 사랑이 담긴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갈등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리사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분이는 점차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저녁 식사 시간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았다. 분이는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리사는 자신이 만든 인도네시아 음식을 내놓았다. 어머니, 이건 제가 만든 특별한 요리예요. 리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분이는 그 음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과연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손녀가 엄마의 음식 맛있어. 라고 말하자 분이는 마음속에서 불안함을 떨쳐내기로 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예상외로 맛있었다. 그러나 그 맛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럭저럭 먹을만 하네. 라고 짧게 대답하며 리사를 격려하지 않았다. 리사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 차갑게 굴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왜 그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쳤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리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순간 분이는 리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리사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리사,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줄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리사는 놀라서 정말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분이는 리사와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느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아들의 부탁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로 결심했다. 분이는 리사에게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며 리사는 한국 음식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렇게 서로의 문화가 섞이고 갈등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 사람은 기대와 불안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고 분이는 점차 그곳의 날씨와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더운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이국적인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리사의 가족들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그들의 환대는 분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날 아침 리사의 어머니는 분이에게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어머니, 이건 나시고랭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이 생겼고 분이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예상외로 맛있었다. 매콤한 향신료가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었고 그녀는 그 맛에 감동했다. 정말 맛있네요. 분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리사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이후로도 리사는 분이에게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분이는 리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너의 고향은 어떤 곳이냐? 고 물어보자 리사는 눈을 반짝이며 저는 자카르타에서 자랐어요. 고향의 바다와 자연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분이는 리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녀는 리사가 단순히 외국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리사 역시 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손녀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리사는 분이를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저와 함께 자카르타에 가보실래요? 저의 가족도 만나실 수 있어요. 리사의 제안에 분이는 살짝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커졌다.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주말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함께 자카르타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리사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리사의 어머니는 분이에게 손수 만든 전통 음식을 대접하며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카르타의 거리는 활기차고 다양한 색감과 소리가 가득했다. 분이는 리사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향신료와 과일을 구경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친절했고 그녀는 그들과의 교류 속에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리사와 함께하는 시간은 분이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느껴졌다. 리사, 너의 고향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야. 분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리사는 그 말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분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리사를 외국의 며느리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분이는 리사와의 관계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들은 즐거웠지만 가끔씩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루는 리사의 가족들이 현지어로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보던 중 분이는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다. 난 말도 모르고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리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 분이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괜히 왔나? 그녀는 손녀가 그리워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손녀와 멀어져 있는 것이 마음 아팠고 리사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곳에 있는 것이 괴로웠다. 그런데 그날 저녁 리사가 저녁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리사는 한국의 음식 레시피를 열심히 따라하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너는 왜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리사가 한국 음식을 배우려는 노력은 분이에게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자리를 잡았다.
내가 이렇게 차갑게 굴어서 미안해. 라는 마음이 커졌다. 그러나 쉽게 그것을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 앉아 리사가 만든 된장찌개를 바라보았다. 리사는 자신 있게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히 요리했어요. 라고 말했다. 분이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너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자책이 밀려왔다. 식사를 시작하자 리사는 어머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도 한국 음식을 잘 만들고 싶고 가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분이는 리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찡했다. 이제야 너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 고 생각하며 그녀는 리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분이는 또 다른 불안감이 밀려왔다. 내가 리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리사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만큼 분이도 리사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리사에게 마음을 열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과연 그녀가 리사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리사는 분이에게 다가와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에게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분이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이 음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리사의 눈빛에 담긴 열정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좋아, 나도 배워보고 싶어. 분이는 결심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리사는 친절하게 설명하며 분이에게 요리를 가르쳤고 분이는 그 과정을 통해 리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리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만든 음식을 식탁에 올렸다. 리사는 기대에 차서 어머니, 이 음식이 어떨까요? 라고 물었다. 분이는 리사의 눈을 바라보며 정말 맛있어. 너의 노력이 느껴져.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분이는 리사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오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과연 이 갈등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분이는 리사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보였다. 리사는 한국 음식을 배우려 하고 분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을 배우려는 마음이 커져갔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어느 날 아침 리사는 코코넛 물을 담아 분이의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더위에 지치셨죠? 리사의 말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분이는 리사가 가져온 코코넛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 시원함에 감탄했다. 정말 맛있네, 고마워. 라고 대답하며 리사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 순간 분이는 리사가 단순한 외국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알겠다. 너도 내 딸 같은 마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리사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도 리사에게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분이는 리사와 함께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하기로 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한국식 비빔밥을 가르쳐 줄게. 분이는 자신 있게 말했다. 리사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시작했다. 부엌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리사, 너의 고향에 있는 바다는 어떤 곳이야?
분이가 물어보자 리사는 자카르타의 바다는 맑고 아름다운 해변이 많아요. 어머니도 꼭 가보셔야 해요. 라고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바다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분이는 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 나도 언젠가 너와 함께 그곳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며 리사의 마음에 공감해 주었다. 요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비빔밥을 식탁에 올렸다. 어머니, 제가 만든 비빔밥이 어떨까요? 리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분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정말 맛있어. 너의 노력이 느껴져. 라고 대답했다. 리사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분이는 리사가 단순한 외국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분이는 리사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리사에게. 너 덕분에 내가 세상을 넓게 봤다. 나 혼자보다 우리 셋이 함께 사는 게 더 따뜻하더라. 라고 적으며 리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편지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집계약 보증금의 절반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의 증거다. 라고 적으며 분이는 리사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리사에게 편지를 건넸다. 리사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분이는 리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확신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그들은 이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가족이 되었다. 바다 건너온 마음이 서로를 이어주었고 그들은 함께 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귀국 후 분이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리사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리사를 단순한 외국의 며느리로 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리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며 그 감정을 편지로 남기기로 했다. 분이는 조용한 오후 손녀가 학교에 간 사이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리사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의 첫 문장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너 덕분에 내가 세상을 넓게 봤다. 나 혼자보다 우리 셋이 함께 사는 게 더 따뜻하더라. 라는 문장을 적으며 분이는 리사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요리를 하며 웃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꼈던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이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편지 속에는 리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의 문화와 언어가 다르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 라고 적으며 분이는 리사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편지를 쓰면서 분이는 리사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너의 노력과 사랑 덕분에 나는 더 나은 할머니,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었다. 라는 문장은 그녀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편지 속에 작은 봉투 하나를 넣었다. 그 안에는 집계약 보증금의 절반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의 증거다. 라고 적으며 분이는 리사가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었다. 편지를 완성한 분이는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녀는 아들 민수에게도 이 편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영상통화를 통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리사도 이 편지를 보고 많이 감동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후 분이는 편지를 리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리사가 집에 돌아오는 날 분이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리사, 이 편지를 읽어보렴. 이라고 말했다. 리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리사가 물어보자 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내 마음을 적어보았어. 라고 대답했다. 리사는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을 느꼈다. 리사가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라는 말이 목에서 맴돌았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리사는 눈물이 글썽이며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꼈다. 리사는 분이를 꼭 안아주었고 분이도 리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며 많은 것들이 변화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분이는 리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그들은 함께 더 따뜻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바다 건너온 마음은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어주었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이는 이제 정말로 행복했다. 리사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가족으로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